안녕하세요. 예, 제목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관리 한방의 이야기. 제가 타이틀 이렇게 달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목에 다루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한방 이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 제목관리에서 공부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여러 주제들이 소위 이 가치평가라는 큰 틀 내에서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체 구조 내지는 그림을 좀 한 방에 쭉 그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목 관리를 새로 공부하려는 분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시작하시면 좀 도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목 관리를 한두 번 이렇게 봤는데, 부분적인 내용은 조금 알 것 같은데 이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분들, 이분들한테 가장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또 내용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몇 개로 좀 쪼개서 올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PPT 슬라이드가 한 4장이니까 4장으로 싹 정리할 거거든요. 그냥 한 장에 한 영상씩 하려고 그래요. 4개 정도로 이제 쪼개서 올릴 테니까, 물론 영상 보신 분들은 그걸 연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목 관리에 공부하는 주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 제 기본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챕터가 24개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분류한 거예요. 빠르게 한번 보고 갈까요? 1번 재무관리와 목표, 2번 화폐 시장 가치, 3번 재무 제표와 현금 흐름, 4번 자본 예산, 5번 CAPM APT, 6번 채권 주식 평가, 7번 자본 비용, 자본 구조 이론, 8번 배당 정책 이론, 9번 기업 화폐형, 10번 파생 상품이에요. 옵션, 선물, 수합이 있죠. 그다음 11번 국제 재무관리. 국제 재무관리는 이제 환율 관련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주제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전체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재무관리가 뭘 하는 과목인지를 이해하셔야 되죠. 재무관리는 이제 경영학의 분과 학문이죠. 경영학의 서브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이 하는 것이 이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건데, 그럼 그 활동 중에 어떤 부분이냐? 다름이 아니고 자금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기업의 활동 중에서 이 자금과 관련된 활동을 연구하는 분야가 재무관리다. 근데 재무관리는 이렇게 정의하면 너무 좀 협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재무관리는 통상 이제 기업재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실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 투자 이론들, 그걸 줄여서 투자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물론 파생상품도 투자론에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제 기준대로 나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업재무 파트가 있고 투자론 파트가 있고 파생상품 파트가 있다. 실제로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까지 다 포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걸 제 기준으로 다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목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가치평가, 또 하나는 무형, 해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요 관점에서 이제 재무관리 전체 주제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차적으로 이 기업의 기본적 활동을 이해하셔야 되죠. 기업이 하는 일은 뭔가요?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걸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학의 여러 가지 분과 학문이 있잖아요. 재화 생산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 그 뭐 생산 운영 관리가 담당하는 분야고, 어떻게 해야 많이 팔 수 있냐? 마케팅이 담당하는 분야죠. 그럼 재무관리가 담당하는 분야는 이제 뭐냐? 여러분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그 생산할 수 있는 자산, 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화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 설비 또는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회사가 영업에 사용하는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가 가장 중요한 영업에 쓰이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설비 투자를 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투자하는 게 자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금 조달은 우리가 부채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자기 자본 또는 주식이죠. 걔를 쓰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결국 자금 조달할 때 기업은 되게
회사채, 그 채권이죠. 채권이나 주식을 자 발행해서 그걸 자본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요 시장에 발행된 채권을 사는 사람이 자 채권을 통해서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부채가 되는 것이고, 자 시장에 발행된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 이제 주주가 되는 거고,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흐름을 쭉 다시 한번 타고 갈까요? 그렇다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자 영업에 사용할 자산에 투자한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돈을 벌어. 자 그러면 이 돈은 자 돈을 대준 사람들 얘들한테 다시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면 자 일단 장세에서 보니 그걸 통상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자 영업이익을 벌었으면 일단 채권자한테 약속한 대가 이자를 줘야 돼. 그 다음에 정부에 또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게 그게 회계적으로 볼 때 순이익이죠. 그 순이익이 누구 거예요? 그 순이익이 주주 거죠. 그럼 단기에 본 이익은 주주 거니까 주주한테 다 줘야 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 회사가 새로운 사업 기회, 수익성이 좋은 사업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이 번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당을 주는 게 주주한테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요 창출된 이익 중에 얼마를 주주한테 배분해주고 얼마를 회사에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투자 지원으로 쓸 건지,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금 흐름상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뭐 요 정도 흐름만 이해하시더라도 제 머리에서 공부할 주제들이 어떤 애들이 있구나는 걸 상당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뭔가 생산을 위한 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와 관계된 주제가 재무관리에서는 이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본 예산은 이 고정 자산과 관련된 투자세율적 문제를 다루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자 설비 투자할 건지 말 건지, 또 가능한 투자 대안이 여러 개면 그 중에 가장 회사한테 유리한 투자 대안은 어떤 건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게 이 자본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걸 크게 보면 여러분들 9번에 기업 합병 M&A가 있죠. 기업 합병도 이 범주 내에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 설비 투자를 할 건지, 사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뭘까요? 아무래도 새로 공장 설비 구축하고 자 새로 생산 판매 활동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 미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래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 합병이겠죠. 자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설비 투자할 건의 문제를 확대해서 가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회사를 합병, 인수하는 방법도 크게 보면 이 투자와 관계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그 크게 이슈가 됐던 그 글로벌 합병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블리자드라는 이 게임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MS가 게임 사업이 요새 잘 되니까 게임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 자 이제 사무실도 새로 만들고 뭐 개발에 필요한 인력, 장비 구축해서 해. 그럼 걔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MS가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도 축적하고 있지만 게임 산업을 직접 해본 건 아니니까 그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이미 성공한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자 사서 사업을 하면 확실하게 미래 성공 가능성은 이제 보장이 된 거잖아요. 자, 물론 그같이 확실하게 성공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건 그만큼 대가는 더 치러야 되겠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얼마의 가격이 인수했냐면 그걸 80몇 조에 인수를 했어요. MS는 돈이 많은가 봐요. 사실 MS가 최근 한 3, 4년 동안 인수한 회사가 많거든요. 그게 다 현찰이에요. MS 합병은 전부 다 현찰이에요. 현찰내면 깔끔하죠. 100% 그냥 내 회사가 되는 거지. 주식으로 주면 기존의 경영자도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 뭐 권리적거릴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현찰로 80몇 조를 지불하고 블리자드를 인수한 사례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지금 주된 주제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본 예산과 합병, 요게 그 투자와 관련된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주제. 자, 직접적으로는 자, 채권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채권자 주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과연 이 채권 주식에 얼마에 투자하는 게 적정한 거냐. 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그와 관계된 게 6번. 채권 주식 평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요 부분들이 이 채권 주식은 시장 참가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걔와 관계된 주제가 아까 맨 위에 투자론이라고 했는데 이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로 투자론 관련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건 뭐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는 거냐면 자, 이 자본 비용 또 자본 구조 이론과도 연계가 돼요. 자, 우선 자, 채권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 얼마 정도 내가 수익률을 벌 수 있으면 적당한가 이걸 고민할 거예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채권은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죠. 자, 투자해 놓으면 자, 거의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때는 자, 수익률이 좀 낮아도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은 원하는 수익률이 좀 낮아. 그거를 자, 앞으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채권자들이 원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건 좀 낮아요. 근데 주식은 안전 자산이 아니잖아요.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채권 투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기대할 수 있어야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채권자 주주가 원하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회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될 이 자본비용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한 것은 아마 그 뒤에서 다른 영상에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채권 주식 발행 조달하면서 자, 채권자나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만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회사는 채권 주식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구 수익률이 회사가 부담할 이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개를 섞어 조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채를 얼마 써서 조달하고 자기 자본을 얼마 써서 조달할 거냐, 여기까지 이슈가 되겠죠. 그걸 다루는 게 이제 자본구조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 흐름만 가지고도 재무관리에서 공부하는 상당 주제들이 이 범주 내에 있구나. 다시 볼까요? 자본예산, 그 다음에 채권주식평가, 자본비용, 자본구조 이론, 자, 배당정책 이론. 배당정책 이론이 뭐야? 아까 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다음에 기업 합병 문제. 자, 이런 얘기들을 이 흐름상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중에 재무관리에서 이제 공부할 핵심 주제가 물론 얘까지 포함하는 거죠. 얘 포함해서 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 조달한 자금을 자, 어떠한 자산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공부하는 거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사업하느냐라고 하는 게 재무상태표 자, 차변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와 자기 자본을 어떻게 섞어다가 자금 조달했는지 결과가 이 대변에 표시가 되죠. 우리 회계에서는 보통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죠. 재무관리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 부채는 남의 돈이다, 타인 자본. 요 자본이 주주, 내 거다, 주인 거다, 자기 자본.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기업 재무, 자금 관련 활동인데 이렇게 해서 구체화 시키면 결국 뭐가 될까요? 자, 사업으로의 자산에 투자가 되고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그 조달한 자금을 자, 투자하는 활동.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의사결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 이론들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게 기업 재무의 기본적 정의예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최종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자금 조달할 때는 자, 그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싸면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내고 그 다음에 그 조달한 자금을 투자할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해다가 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자,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자, 극대화 시켜야 되겠구나.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자,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지금 다음 영상에서 당연히 이제 뭘 이해하셔야 돼. 그럼 이제 목표라는 게 기업 가치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기업 가치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확장시켜서
기업 가치뿐만이 아니고 재물에서는 자, 이제 평가해야 될 대상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까 얘기한 뭐 채권, 주식 평가도 해야 되고 이 파생 상품들의 가치 평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기업 가치를 이해한 다음에 기업 가치를 자, 확대 적용해서 그런 여러 자산들의 이 가치 평가라는 기본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